자, 이번 내용은 파이썬 제어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언어의 제어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if문, while문, for문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어문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파이썬에서 나오는 이제 독특한 문법 이런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제 if문이죠. if문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if, elif, else 형태고, 다른 하나는 이제 in이라는 구문을 사용하는 형태인데, 한번 그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드 블럭을 사용할 때 이게 중괄호, 다른 언어, 다시 말해서 자바나 C처럼 중괄호로 코드 블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덴테이션, 다시 말해서 이제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코드 블럭을 표현한다는 점, 이 점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지금 기존에 이제 파이썬 베이직이라는 파일로 우리가 기본 그 빌트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창은 닫고 이제 저장하시고 이제 닫고 이제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제어문은 또 새로운 파일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뉴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상환경이 데이터 env잖아요. 요거 살짝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새롭게 주피터 노트북 셀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파일명부터 살짝 지정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죠. 파일명은 이제 공유한 다음에 파이썬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이게 컨트롤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제어문이라는 얘기니까 파이썬 제어문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함수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 파이썬의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if문입니다. if문이죠. 자, if문의 시작은 당연히 요 if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쪽에 이제 논리값이 나오겠죠. 좀 코드를 좀 쉽게 가기 위해서 a는 한 20 이렇게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a를 이제 모듈러로 나눠서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a를 3으로 나눠 볼 겁니다. 3으로 나눠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이제 a에 이제 모듈러 3 하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0이랑 같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 되죠. a를 3으로 모듈러 했는데 이게 0과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a가 3의 배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을 적은 다음에 뒤쪽에 이제 콜론 기호가 나옵니다. 다른 언어와 틀리게 조건이 끝나게 되면, 조건식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콜론 기호가 나오게 되고, 그 밑에 이제 if문에 해당하는 코드 블럭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네 칸을 들여쓰기해서 요 안쪽에 요 네 칸이 시작되는 다섯 번째 칸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지 if문의 코드 블럭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파이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로 코드 블럭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중괄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인덴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코드 블럭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뭐라고 할까요? a는 3의 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조건이 맞지 않고 else 구문으로 빠지는데 다시 if 부분을 쓰고 싶다 그러면 다른 언어에서는 뭐 else if 뭐 이렇게 쓸 텐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elif라는 표현을 씁니다. elif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이제 else if를 의미하는 거고, 뒤쪽에 다시 조건을 적어주면 되겠죠. a를 모듈러 5 해서 이런 식으로 0과 같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얘기는 a라는 값에 그 모듈러 연산을 해서 5라는 값으로, 5라는 숫자로 모듈러를 한 게 0과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조건이 참이 되면은 이 a는 이제 5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해서 a는 5의 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또 else if 구문을 쓰면은 밑에 계속 이어서 쓰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else if를 쓰지 않다, elif를 쓰지 않겠다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else 구문을 넣으시면 되겠죠. else에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if, elif, 그리고 마지막에 else,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if문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는 3의 배수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은 되겠죠.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해보면 20은 5의 배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A는 5의 배수입니다 라는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if문이 뭔지는 다 아실 테고, 대신 이제 파이썬에서 나오는 이게 특별한 문법들, if문, 그 다음에 조건이 끝나면 콜론 기호 붙인다는 거, else if가 아니라 elif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elif 다음에 이제 콜론 또 나온다는 거, 인덴테이션 4칸 띄어서 코드 블록 표현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조건이 없을 때 이제 else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처리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else 구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밑에 셀을 새롭게 만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는 리스트,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리스트를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리스트 안에 이제 문자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지역을 넣어보죠. 뭐 서울 이런 식으로, 뭐 인천, 뭐 부산, 이런 식으로 3개의 지역을 가지고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리스트를 A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었죠. 자, 그러면 if 이제 비교문을 조건문을 가게 됩니다. 뭐 할까요? 수원. 자, 수원이라는 지역이 in 이라는 연산자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 안에 집합 자료 구조 안에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true를 리턴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게 되죠. 그래서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집합 자료 구조 안에 수원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만약 그렇다면 true가 리턴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리턴이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 조건이 맞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게 없다, 쓸 게 없다, 그럼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비워두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중괄호를 이용하지 않고 코드 블럭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중괄호를 이용하지 않고 인덴테이션을 이용해서 코드 블럭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비워두고 가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수행해야 될 코드 블럭이 없을 경우에는 예약으로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스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패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els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프린트 해당 지역은 리스트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수원이 아니라 뭐 인천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패스니까 아무것도 수행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패스라는 키워드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코드 블록 안에 해당 수행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패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if문은 간단하게 두 가지 형태, 그렇죠? if, elif, else 요 형태와 그다음에 in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반복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복문 하면은 두 가지를 떠올리죠. 이제 for문과 while문, 이 두 가지를 떠오게 되는데, 일단 먼저 for문부터 알아볼 겁니다. for문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쓰죠. 내가 한 10번 정도를 반복하겠다, 20번 정도를 반복하겠다, 이렇게 반복해는 횟수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이때 포문을 이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만큼 반복할 때 일반적으로 포이치 구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런 집합 자료 구조 안에 있는 요소만큼 반복하고 싶을 때 이때 포문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처리하는 구문들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포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for in range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for in dictionary 혹은 list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경우 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자, 10번을 반복하고 싶어요. 특정 문장을 이제 10번 정도 반복해서 수행하고 싶을 경우에 우리가 for 구문을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tmp 반복 인덱스 변수죠. 그 다음에 in 10번을 반복하고 싶으니까
range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range 한 다음에 10 하면은 어떻게 되죠? range 10은 0부터 9까지죠. 앞에서 배웠죠. 시퀀스 타입이죠. 시퀀스 타입으로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은 시작이 0으로 시작하고 10은 포함하지 않는 게 9까지고 뒤에 증감치가 없으니까 1이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하나씩 값이 그 증가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이제 레인지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0부터 9까지니까 하나씩 뽑아서 TMP 변수 안에 우리가 할당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구문을 이용해서 현재 문자로 해야죠. 현재 TMP의 값은 변하니까 이렇게 중괄호를 한 다음에 포맷을 이용을 해주면 TMP의 값을 출력하기가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루프가 10번을 반복을 하면서 현재 TMP의 값은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쭉 0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10번을 반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반복하고 싶은지 10번이냐 20번이냐 100번이냐 1000번이냐 이렇게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for in range를 이용을 해서 반복 횟수를 지정을 해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폼은 역시 코드 블록을 표현할 때 인덴테이션을 이용해서 코드 블록을 표현해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이치 구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포이치 구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집합 자료 구조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인덱스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이런 놈들이겠죠. 이런 놈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우리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포문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A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아까 똑같이 지역으로 하죠. 서울, 인천, 부산 이런 식으로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존재를 할 때 각각의 지역을 돌면서 각각의 지역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for tmp in 한 다음에 리스트를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라는 리스트를 주면은 요 A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요 각각의 값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tmp에 대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tmp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해당 포문은 리스트 안에 요소가 3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3번만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지역명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포맷을 이용해서 문자를 완성시켜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역명들이 이 tmp 변수 안에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이 tmp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역명은 서울, 지역명은 인천, 지역명은 부산 이런 식으로 포르프를 리스트와 함께 엮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지역명은 서울, 인천, 부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반복해서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일반적으로 for in range 그다음에 for in 다음에 뭐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딕셔너리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딕셔너리 같은 것도 한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 겁니다. 딕셔너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괄호를 표현하죠. 그리고 키와 밸류의 쌍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걸로 하죠. 뭐 네임 그 다음에 홍길동 컴마 어드레스 서울 뭐 이런 정도로 딕셔너리를 하나 잡을 거고요. 자,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 일단 포문을 돌릴 겁니다. 그럼 for 똑같이 tmp in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 변수 이름을 tmp로 잡았지만 여기를 뭐 kk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일반 변수명이니까. 그렇죠? 자, tmp로 하고 이제 딕셔너리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뽑아오면 되는데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서 tmp 변수에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면 되는데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만약에 지금 보는 것처럼 딕셔너리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라고 하면은 이 키가 나오게 됩니다. 딕셔너리 가지고 있는 키 값이 하나씩 뽑혀가지고 tmp에 저장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네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키인 어드레스가 나와서 tmp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에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키 해서 컴마 value 이런 식으로 해서 키 값과 value 값을 포맷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값은 요 딕셔너리에서 키 값이 뽑혀서 tmp에 저장이 되게 되니까 tmp가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tmp가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인자 여기는 value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value 값은 당연히 요 딕셔너리에 대해서 키 값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요 value 값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딕셔너리에 대해서 키 값이 tmp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해당 키 값에 대한 value 값을 뽑아서 여기에 매핑을 시켜서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키는 name, value는 홍길동, 키는 어드레스, value는 서울 이런 식으로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게 되면은 요 키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에 우리 딕셔너리 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요거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요 딕셔너리 갖고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키스라는 메서드가 있고 values라는 메서드가 있고 items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 중에 뭘 사용해 볼 거냐면 포문을 이용해서 items를 이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print a.items. 자, 이렇게 출력하면은 items 하면은 키와 밸류의 쌍을 튜플로 만들어서 전체 리스트 안에 이렇게 리턴해 준다 그랬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게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 리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리스트는 아닌데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문에서 해당 요 dict items라는 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우리가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지금 요거죠. items 하면 이런 식으로 뽑히니까 리스트로 되어 있고 이 리스트처럼 되어 있고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가 튜플, 두 번째 요소도 튜플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있으니까 튜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포문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key, value. 키라는 변수와 value라는 변수 두 개의 변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아이템스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고 첫 번째에 있는 요 요소가 이제 키 밸류에서 키의 name, 밸류의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프린트에서 아까와 똑같이 키는 이거고요, 밸류는 이거예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포맷해서 출력을 할 때 요 키와 밸류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쉽게 키와 밸류의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items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튜플 형태로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튜플 형태로 이렇게 받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있는데 이 포문을 사용할 때 같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포문 얘기할 때 포문을 설명할 때 같이 나오는 것 중 하나는 이 리스트 컴프리헨션 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파이썬의 독특한 리스트 표현 방식이 있는데 다른 언어에는 없어요. 그리고 좀 보시면 좀 약간 신기할 겁니다. 리스트를 정의할 때, 리터럴로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은 리스트 안에서 포문과 if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코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이 표현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A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복잡스러우니 이제 코멘트 아웃 시킬게요. 자, 코멘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할 거고요. 주석 처리할 거고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1부터 10까지 데이터를 들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리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B는 새로운 리스트 B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새롭게 리스트를 만들 거니까 이제 대괄호가 나오게 되고요. 이 대괄호 안에서 이 A라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TMP 일단 변수가 나오고요. 뒤쪽에 어떤 구문이 나오면 이제 포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 정의할 때 안에서 포구문이 나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제 포구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포문이 나오는 거예요. 포문이 나오는데 포인 형태의 구문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TMP 요거 앞에 있는 거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쪽에 있는 포문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MP 한 다음에 in 하고 A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 구문이죠. 그래서 A라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요소를 뽑아다가 TMP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TMP가 처음에는 1, 그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값이 하나씩 뽑혀져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 값을 가지고 그 TMP를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구성하는 게 바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처음에 TMP 값은 이 포문에 의해서 처음에 TMP 값은 1이니까 1 곱하기 2에서 2라는 요소가 리스트 B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한테서 2라는 값이 뽑혀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TMP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를 다시 곱하기 2해서 4라는 값이 리스트 B의 또 다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서 리스트 리터럴 표현 안에서 포문이 돌면서 특정 그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값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 이걸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B 해서 B를 출력해 보면 어떻게 나오죠? A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다 곱하기 2를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곱하기 2해서 이런 식의 새로운 리스트를 아주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 이걸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건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잠시 코멘트 아웃 시키고 일단은 이거 블록해서 복사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이렇게 포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와중에 포문이 도는 와중에 뒤쪽에 우리가 배웠던 if문도 여기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if 한 다음에 지금 TMP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TMP 모듈라 2 equal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죠? 여기까지 이 조건에 의미하는 거는 짝수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면 이게 짝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문이 돌면서 포문이 순환하면서 이 TMP가 만약에 짝수면은 이 TMP를 이용을 해서 그 TMP에 곱하기 2를 내서 B라는 리스트를 만드세요 라는 얘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짝수만을 골라서 곱하기 2를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4, 8, 12, 16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과 그 다음에 if문이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if문이 리스트 생성하는 리스트 리터럴 안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리스트 표현 방식, 이걸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것들은 좀 자세하게 익히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while문이에요. 근데 while문은 다른 언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while문은 다른 언어와
동일해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다른 언어에는 이제 doWhile이라는 구문도 있죠. 라는 구문은 없어요. 파이썬에는 doWhile이 없습니다. 그냥 while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idx는 0, 변수를 하나 잡을 거고요. while 이렇게 쓰겠죠. 다음에 idx가 10보다 작을 동안 계속 수행하세요 해서 while문은 조건이 true인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게 while 구문이잖아요. 그렇죠? for문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이 되는 구문이고, while문은 아시다시피 조건이 참이되는 동안 계속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반복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구문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while 구문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끝에 이렇게 콜론 붙는 거 기억하시고요. 역시 코드 블럭은 인덴테이션으로 코드 블럭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um equal 0 이렇게 변수 mySum equal 0 이런 식으로 변수도 한 마리 잡아놓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sum equal 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파이썬에 제공된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sum이라는 기존의 함수가 있는데 여기 0을 넣어버리면 이 sum이라는 함수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sum이라는 이 함수의 값이 그냥 0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단어로 되어 있는 이런 변수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ySum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mySum 플러스 이퀄 자, 방금 전에 인덴트 깨졌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저는 하나 둘 셋, 원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까지 들여쓰고 다섯 번째 칸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세 번째 칸하고 네 번째 칸에 이제 쓰기 시작했죠. 인덴테이션을 제대로 안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에서 아예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자, 하나 밀어서 인덴테이션을 제대로 잡아주면, 들여쓰기를 제대로 잡아주고 idx를 누적을 시킬 겁니다. 0부터 하나씩 올라가서 0부터 9까지 누적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idx는 이렇게 1씩 증가시키면 될 것 같고요. 다 끝나면 프린트에서 당연히 요쪽에 넣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이렇게 빼가지고 앞쪽으로 쓰셔야겠죠. 1부터 0부터 9까지 의 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포맷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mySum이라는 이 변수를 출력을 해주면 0부터 9까지에 대한 누적값이 이렇게 45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while문 쓰는 거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식을 만족할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고 코드가 정상적으로 루프를 탈출해서 정상적으로 코드가 수행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if문 그리고 for문 그리고 while문에 대한 간단한 얘기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른 언어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 개념 자체는 동일하게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표현하는 방식,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코드를 표현하는 방식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코드 블럭 중괄호 이용하지 않고 인덴테이션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리스트를 만들 때 조금 특이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파이썬의 그 제어문에 대해서는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파이썬은 함수적 언어의 특징과 객체지향적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기 쉬운데 뒤로 가면 더 어려워요. 사실은 더 복잡하고 더 어렵습니다. 뭐 이상한 개념도 좀 많이 있고요. 여하튼 파이썬에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자가 직접 만들었을 때, 그리고 제공된 함수를 이용을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수는 어떤 식의 사용 방법을 가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